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면서도 욕먹을까 봐서 막 쪼리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자녀 그 부분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네. 또 노후 준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는데 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대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요즘 존봉준 존리 사장님 있잖아요. 네, 존리 대표님. 그 양반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유학을 갔는데 네. 한 학기가 지나서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누나가 의사부인이고 부자래요. 네. 당연히 그걸 누나가 주겠지. 고지서를 갖다 줬더니 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네. 놀라가지고 그래서 코피 터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서 그걸 자기가 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네.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83%까지 올라갔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네.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 동네에 어느 지방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 40명이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네. 60년생, 61년생. 지금 60 좀 넘은 분이죠. 그런데 그 동창회장이 저에게 그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40%, 고졸이 50%, 네. 중졸이 40%예요. 근데 우리는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인데 아직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서 다녀야 되니까 네.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세계에서 2등이 이웃나라 일본인데 네. 거의 55%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1,500만 원. 네네네. 우리 전국 평균 1억 5천인가 그렇게 돼요. 대도시는 훨씬 더 들 거예요. 그게 뭐냐? 집 얻어주는 들이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요. 문제는 제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을 세 커플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인데요. 네.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번대요. 많이 벌잖아요. 네, 많이 벌죠. 근데 중3, 중2 초등학교 6학년 과외비로만 한 달에 3,360만 원 쓴대요. 1년에. 1억 벌어가지고. 과외비로. 네. 그러면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그 집 생활해야지. 저축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50대 초에 직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50대 초에 직장에서 나오면은 재취업을 해도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연봉 2천만 원이면 무지개 어려워, 이 받기가.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생, 결혼, 노무 요양비 의료비. 그래서 1억씩 받던 사람들이 60이 되면서 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고성장 시대에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잖아요. 예. 저성장 시대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시험 잘 봐서 신기초형이 많으니까 취직하면 돼요. 근데 저성장기에는 신기초형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의 이 평균 6번 정도를 이직해야 돼. 60까지 다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조사한 거 보니까. 네. 그러면 이직할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이 친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첫째. 네. 둘째. 평판. 여기서 걸리면 평판조회에서 걸리면 끝이에요. 네. 여기서.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실제로요. 네. 제가 있는 업계에서 재작년인가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네.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예.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대 하나, 기타대 하나. 근데 기타대를 뽑았어요. 왜 그러냐? 이 회사가 그 전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가진 애를 자격을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네. 씩씩하고 적극적인 애를. 그러면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면 지가 끝내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룸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어요. 네.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아.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네. 이분이 화딱 적어놔 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아. 55세에 대형 건설사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예. 지금 70세예요. 작년 가을에 나오더니 금방 딴 또래 갔어요. 오늘 또 일하고 있어요. 80까지 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변호사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렵냐. 우리나라 일본 변호사 등록이 1906년인데 네. 10,000명 늘어나는데 2006년까지 10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5년밖에 안 지금 걸렸는데. 3만 명 시대.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저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될 것 같고 네.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한데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예.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네. 요즘 재벌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300 그난리 치는데 거기서 지금 예. 40대 후반 50대 초에 막 내보내잖아요. 퇴사하죠. 예. 엊그저께 신문에 보셨죠? 카카오뱅크가 예. 시가총액이 33조인가? 네. 국민은행이 20조, 네. 22조, 우리은행이 20조. 이 말이 뭐냐? 지금 은행 예금 뭐 이거에 60, 70%가 인터넷 뱅킹이라잖아요.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그게 안전한 취직 자리입니까? 근데 다들 그런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직업관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다음에 우리가 남의 눈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는 거. 우리나라 중산층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잖아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스몰 하우스, 작은 집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인데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네. 저는 이 미국의 중산층 보고 놀랐는데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우리는 어떤 딱딱딱딱 금액이 됐든 예. 뭐가 됐든 기준 이렇게 놓는 거고.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전화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인식이 바뀌는 게가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요. 예. 요즘 제가 그 서울에서 학원 막 쫓겨다니다가 네. 생각을 바꿔서 지방의 대안학교랄까? 이런 데로 요즘 대안학교로 많이 학생들이 네. 가요. 간 친구가 있는데 글로 가더니 지 의견이 막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내가 나 걔 만나서 그랬어요. 그 걔 어머니를 만났을 때 자네한테 해방돼가지고 자네 아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하는 애가 됐구만. 여기서는 엄마가 과외 시간 다 짜줘가지고 거기 전전하다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무지개 바빠요. 네. 그리고 뭘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얘가 글로 내려가니까 과외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네.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키우는 게, 왜냐하면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게 지금 몇십 년 역사를 가진 국민은행, 우리은행보다 엊그저께 만든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이거. 네. 이게 시가총액이 막 3배가 1.5배가 되고 이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잘 들어가면 은행이나 뭐 이런 아까 말한 변호사 뭐 이런데 그런 직업이 덧없는 직업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이 뭐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깨닫는데 그 이전에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애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 그다음에 자기들 어떻게 문제 이거를 빨리 바꾸는 거.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네.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뭐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거랑 네. 다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이것도. 그다음에 조금, 여기 있잖아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먼저 교장 네. 선생님 하신 분이 그래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그 영국의 문학자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네.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그분은 내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런대요. 예. 골치 아픈 애들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 아들, 사장 아들, 목사 아들, 박사 아들, 교수 아들.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간섭하고 결정해서 해주니까. 애정과 정의, 진실성을 갖고 네. 키우면 된다. 근데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이걸 가장 이제 못하게 되더라, 못 지키게 되더라. 저는 이거 정말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요. 이런 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여기 저는 이 어느 성직자가 한 말을 저는 이거 외우고 있는데요. 네. 보세요. 이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남의 눈 때문에 미치거든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기 때문에 네.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장태산에서 동창회 모여가지고 걔는 말이야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좀 이쁘다고 어디 시집 잘 갔다고 뭐 사고 해서 올렸다고 그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뭐 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올리고 그냥 정말로 제 딸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마누라를 봐도 그렇고 이 누가 어땠고 이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네.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맞아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렇게 가능성도 생기고 좋은데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한 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제 후배를 봐도요. 네. 기발한 것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진짜 우는 신용인지 모르지만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좀 들어가라는데 미치겠다는 거거든요. 아.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는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은행? 해서 예. 뭐 지금 이름 거창한 데는 이제 보시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과외 공부 열심히 익혀서 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봐 똑같은 이제 월급쟁이 근데 되는 건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외우는 능력이 있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안 시키면 그런 공부는 돈 처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론적인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맞고요. 근데 또 이제 4차 산업시대 예. AI가 인간의 대다수 일들을 이제 대체하는 시절에는 진짜 생각하는 것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안될것 제가 같기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도 욕먹을까 봐서 막 쪼리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네. 애들한테 우리가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아하.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네.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최소 생활비 정도는 공적 산적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먹혀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봄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15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모 프로 TV에서 삼땡땡 TV에서 네. 최다 클릭 수를 기록한 영상이 바로 강창희 대표님의 영상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뭐 오릅니다. 이 산업 어떻게 됩니다. 이 기업 어떻게 돼. 이 이야기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고 다시 보고 있고 다시 느끼면서 진짜 책 한 권 옆에다 끼고 있듯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저는 예. 이런 얘기를 아이고 저런 뭐 종목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도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댓글을 올리는 걸 보고 아 이런 말도 맞아요. 들어주시는구나.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해지고 있다가 아니라 깨우치고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예전에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장까지 하셨으니까 종목을 찍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 그 능력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근데 저는요. 예,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뒤 왜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딱 휠이 꽂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 말 들은 거가 제 맞아요. 평생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남의 눈 때문에 고민할 때 그거를 남의 눈을 개의치 않는 걸 할 때 그때 들은 그 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 강연회에서 어떤 분이 한마디 딱 했던 말. 제가 일본에서는 그 리쿠레트라고 유명한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다가 들어가서 복도에 써 있는데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네, 그 기회를 통해 내 스스로를 바꿔나가자. 그 사원이 딱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속간지런 얘기인 줄 알면서도 또 옛날에 저처럼 몇 사람 정도가 이런 말을 노인네 말이니까 네, 듣고 한번 도움이 된다면 해서 제가 속간지러운데도 이해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저희 삶에 잠깐의 이제 비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큰 가르침과 울림을 주시는 말씀을 이제 아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되게 디테일한 방법론적인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그래서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많이 이제 깨닫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인데 저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진짜 우리 강창희 대표님처럼 70대가 되어서도 후학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아까 그 NPO라고 하셨죠? 네. 예, 이렇게 뭐 프라핏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을 나눠주면서 그것이 배가 될 수 있는 삶, 예, 저도 좀 살 수 있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오늘 열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물을 좀 따라 드렸는데 거의 한 3분의 1 잔, 한 모금 드시고 2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죄송하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네.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